이재명 지사의 어처구니라는 발언을 둘러싼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갈등이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무료 변론 논란이 또 다른 네거티브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어처구니라고 답하면서 이 논쟁의 불씨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과 연일 날선 언쟁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윤 의원에게 자신을 공격하는 범죄 행위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윤영찬 의원의 반응 확인해 보시죠. 한 개 로펌당 최소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이게. 변호사 수임료를 밝히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 재산 증액은 어떻다라는 걸 밝히면 되는데 그 많은 수임료를 어떻게 썼느냐, 어디서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락대전은 이제 저쪽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죠. 왜 이렇게 공방으로 끌고 가시는지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는 이 관련 질문에 민주당이 원팀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윤영찬 의원이 이 전 대표 대신에 이재명 캠프를 향해서 집중 공격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캠프가 작으면은 예를 들면 김두관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죠. 직접 나서야 되는 상황이 네.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낙연 캠프나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죠. 그래서 후보는 직접 공격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이를테면은 뭐 김종민 의원, 윤영찬 의원, 뭐 신경민 의원 이런 분들이 또 연일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일종의 차륜전처럼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네. 뭐 이 부분은 또 더 지켜볼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된 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런데 윤영찬 의원이 말한 대로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선임에 든 액수, 출처 뭐 이런 걸 밝히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라면 이재명 지사 측 주장대로 이 전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하 국장은? 이게 이제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대법원의 상고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정치적인 명운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 지사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1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자체로 바로 당선 무효입니다. 당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면 당시에 선거 비용을 모두 이제 보전을 받았거든요. 그게 한 38억 돼요. 이걸 다시 물어내야 돼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앞으로도 정치를 다시 재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상고심에서 대법관 2명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했던 바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까지 그리고 민변위장 전직 민변위장 2명까지 초호화 군단을 만들었거든요. 네. 사실 대법원에서 도장만 한번 이렇게 빌려주고 변론을 하나도 안 해도 5천만 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예. 이른바 도장값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법관들 뭐 전직 헌법재판관 많은 초호화 군단을 했는데 무료로 했다. 지금 현재까지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만 무료로 했다라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으면 나머지도 다 무료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게 과연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밝히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네거티브다 아니면 뭐 다른 거 명락대전이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료 변론을 직접 했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임명이 재가가 됐습니다. 이제 송 후보자는 사흘 뒤면은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지사와의 무료 변론 논란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임명이 진행이 된 부분, 김효은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낙연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이제 무료 변론, 어떻게 보면 청탁금지 위반법 논란이 제기가 됐고 월요일 날 이제 송두환 청문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어쨌든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 그거를 이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임명 재가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별도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분이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변호사 수임료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좀 연루가 돼서 네. 계속 의혹이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사실 이 핵심의 본질은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그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했느냐이기 때문에 사실 송도한 후보자 문제는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그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무료 변론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쟁점화하고 이끌어갈 분위기인 거죠? 아까도 우리 선임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참 명락대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참 유감인데요. 이거는 분명히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를 했고 언론에서도 이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요.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분은 어쨌든 검증해서 밝혀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검증을 자꾸 우리가 없는 사실을 어떻게 공격하는 것처럼 그 네거티브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90여 명의 보은 인사 명단.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직접 냈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러면 곁에 두고 쓰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보은 인사 논란이 한두 건씩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이 반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보훈 인사 의혹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가 이제 문건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미 이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장이나 뭐 대통령이나 산하 기관장들을 소위 말해서 코드 인사로 해서 자기 캠프 사람들 이렇게 쓰는 거는 모두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유독 좀 그 경향성이 심하다라는 거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는 사실 정통 뭐 운동권 출신이나 이런 루트로 들어온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하다 보니까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매우 잘 챙기는 스타일이 옛날부터 성남시장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네. 선대본부장이 이를테면 구속되거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개인 비리로. 이런 식으로 조금 주변에 잡음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좀 신뢰감 있는 모습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 거를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